사모님, 이 옷에서 사람 죽이는 냄새가 납니다. 서울 성북동, 대한민국 굴지의 명성그룹 안주인 윤정희 여사의 저택 대문 앞이었습니다. 세탁소 배달 청년 우진이 건넨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에 집사 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은 28살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형제 세탁소의 직원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라 배운 것이라고는 다림질 기술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보다 더 예민한 코. 우진은 냄새만 맡아도 그 옷의 주인이 어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점심에 뭘 먹었는지까지 알아맞혔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귀신 곡할 노릇이라며 혀를 찼지만 우진에게 이 능력은 생존 본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우진에게 윤정희 여사는 특별한 손님이었습니다. 3년 전 윤 여사가 실수로 세탁물 주머니에 넣고 보낸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우진이 발견해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 여사는 우진의 정직함을 높이 사 그 뒤로 집안의 모든 세탁물을 우진에게 전담시켰습니다. 우진에게 윤 여사는 난생 처음 받아본 따뜻한 어른의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여사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고급 섬유유연제 향기 속에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는 비릿하고 달콤한 아몬드 냄새, 마치 썩은 풀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그 냄새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고아원 시절 쥐약 먹고 죽은 쥐들이 쌓여있던 창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윤 여사의 며느리인 최미란 씨가 직접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가정부를 시켰을 텐데 굳이 본인이 코트 한 벌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급한 거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줘요. 아주 깨끗하게. 미라는 우아하게 웃었지만 우진은 그녀의 코끝에서 진동하는 역한 향수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우진이 다림질을 하려고 그 코트를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흑! 코트 소매 끝자락에서 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윤 여사의 옷에서 났던 그 희미한 죽음의 냄새가 이번에는 아주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소매 안쪽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미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윤 여사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적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 코트 소매에서 독초가루가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쪽지를 받아든 집사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 죽이는 냄새라니? 직접 전해드려야 합니다. 사모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우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평소 순박하기만 하던 세탁소 청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택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며느리 최미란이었습니다. 김 집사, 아침부터 웬 소란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우진의 손에 들린 세탁물과 김 집사의 손에 들린 쪽지에 꽂혔습니다. 순간 우진은 미란에게서 또다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해진 역겨운 죽음의 향기. 미란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려? 당장 꺼져.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 코트, 냄새가 아주 고약하던데요. 미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하찮은 세탁소 녀석이 자신의 비밀을 눈치챘다는 것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려. 당장 꺼져. 성북동 저택대문 앞 며느리 미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평소 우아하던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눈빛은 당장이라도 우진을 잡아먹을 듯 했습니다. 우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모님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 코트, 냄새가 아주 고약하던데요. 미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하찮은 세탁소 녀석이 감히 내 옷 냄새를 트집 잡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맡긴 코트에 묻은 독초가루. 아마도 그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집사, 뭐해? 이 미친놈 당장 쫓아내. 미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김 집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진을 말렸습니다. 학생, 일단 가봐. 사모님 지금 주무셔.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무슨 소란입니까? 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탄 윤정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여사는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쇠약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품 있는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 나간 세탁소 직원이 돈 좀 뜯어내려고. 미란이 재빨리 윤 여사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꿀을 바른 듯 상냥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며느님 코트 소매에서 독초 냄새가 납니다. 그 가루가 사모님 옷에도 묻어 있었어요. 우진의 외침에 윤 여사의 시선이 미란에게 꽂혔습니다. 미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독초라니. 미란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윤 여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 집사, 저 학생이 가져온 쪽지, 이리 가져와요. 윤 여사의 낮은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쭈뼛거리며 쪽지를 윤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쪽지를 읽어내려가는 윤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모님, 며느님 코트 소매에서 독초가루가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두통, 손발 저림, 그리고 갑작스런 마비 증세.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해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 한 장이 모든 의문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학생, 잠깐 들어오세요. 차나 한잔하고 가요. 어머님, 저런 천한 놈을 집에 들이신다고요? 미란이 기겁하며 막아섰지만 윤 여사는 휠체어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라니까요. 우진은 김 집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윤 여사는 우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 윤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독초 냄새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진은 자신이 맡은 냄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님 코트 소매 끝자락에서 아주 비릿하고 달콤한 아몬드 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협죽도라는 독초 냄새와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쥐약으로 쓰던 독초라 잘 압니다. 윤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협죽도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죽일 수 있는 맹독성 식물. 그녀는 최근 며느리가 매일 아침 직접 끓여주던 약차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제가 직접 달였어요. 그 차를 마실 때마다 느껴지던 미세한 쓴맛과 비릿함. 설마, 윤 여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는 듯한 그림자. 미란이었습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윤 여사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 말이 맞다면 큰일이군요. 일단 조용히 돌아가세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윤 여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찻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서재를 나오자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미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 세탁소 놈이. 우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끔찍한 진실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우진이 저택 대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는 미란의 남편이자 윤 여사의 아들인 박기석 상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진을 힐끔 쳐다보더니 묘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밤 녀석을 처리해야겠어. 성북동 저택의 밤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다녀간 뒤 며느리 미라는 남편 기석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기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세탁소 놈을 처리하다니? 미라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놈이 내 코트에서 독초 냄새를 맡았어. 어머님한테 꼰질렀다고. 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독초? 당신 설마. 기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어머님을 서서히 죽이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도박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유산이 없으면 파산할 처지였습니다. 어머님이 다 알아차리신 것 같아. 당장 쫓아내야 해. 미란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결혼 예물이었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이걸 그놈 주머니에 넣어. 도둑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기석은 망설였지만 미란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이 먼저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미란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다시 와서 코트를 가져가줘요. 얼룩진 곳을 다시 봐야겠으니까.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우진은 의심했지만 윤 여사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우진. 미라는 그를 거실로 안내하며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코트 가져올게. 미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석이 슬쩍 다가와 우진의 외투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었습니다. 우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거실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경찰 불러.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기석이 달려와 우진을 쏘아보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이지? 내가 훔쳐갔지? 우진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주머니 뒤져봐. 기석이 억지로 우진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봐. 이 도둑놈. 우진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함정이다.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라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끼던 녀석이라 믿었는데 세상에 도둑질을 하다니. 우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우진.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윤 여사를 구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로 몰리다니. 이제 윤 여사는 무방비 상태로 저들에게 당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녀는 칸막이 너머로 우진을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감히 누굴 건드려? 미라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쥐 죽은 듯 살아. 조용히 합의하고 떠나면 봐줄게. 아니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미란에게서 아주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냄새. 비릿한 흙 냄새와 특유의 비료 냄새.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섞인 라벤더 향기. 우진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흙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흙에서만 나는 독특한 성분 냄새였습니다. 우진은 고아원 시절 근처 화훼단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맡았던 흙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강남 외곽에 있는 대형 허브 농장. 그곳에서만 쓰는 수입산 특수 비료 냄새였습니다.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봐.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우진은 눈빛을 빛냈습니다. 단서다. 미란이 독초를 구한 곳이 바로 그 농장일 것입니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나가야 한다. 나가서 그 농장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때 유치장으로 면회온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집사 김 씨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몰래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모님께서 변호사를 보내셨다. 걱정 말고 버텨라.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 여사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진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미란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하지만 당분간은 조심하게. 유치장에 갇힌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윤정의 여사가 보낸 거물급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진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반지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기석이 억지로 주머니를 뒤지는 CCTV 화면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단순 절도 미수로 처리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강력한 항의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우진이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윤 여사의 집사 김 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걸 전해주라셨네. 김 씨가 건넨 것은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군 미안하네. 내 며느리가 자네에게 몹쓸 짓을 했어. 당분간 몸을 피하게. 세탁소 일은 걱정 말고. 내가 자네 누명을 벗겨줄 테니 조금만 참게. 편지를 읽은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 여사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미란이 안심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우진은 곧바로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사모님 댁 며느리가 난리를 쳐서 더는 널 쓸 수가 없어. 세탁소 앞에는 강우진 해고라는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 것입니다. 우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쫓으면 되었습니다. 우진은 유치장에서 맡았던 미란의 냄새를 기억해냈습니다. 비릿한 흙내와 라벤더 향. 그 냄새는 강남 외곽 양재동 화훼단지 근처에 있는 대형 허브 농장의 냄새였습니다. 고아원 시절 원장님 심부름으로 자주 갔던 곳이라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양재동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비닐하우스가 늘어선 거대한 농장. 우진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았습니다. 수백 가지 꽃향기가 뒤섞여 있었지만 우진의 코는 정확했습니다. 미란에게서 났던 그 독특한 비료 냄새. 한참을 헤맨 끝에 우진은 농장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비닐하우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귀식물 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란의 코트에서 났던 바로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독초와 희귀 식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늙은 남자가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소? 우진은 짐짓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혹시 협죽도라는 거 있나요? 관상용으로 좀 구하고 싶은데. 남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협죽도? 그거 맹독성이라 아무나 안 파는데. 누가 소개시켜줬어? 우진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성북동 사모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며느님이 여기서 구했다고 하던데요.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아, 그 최 여사님? 그분이 단골이지. 저번에도 잔뜩 사가셨어. 우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찾았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뭘 사가셨는데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남자는 장부를 뒤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있네. 협죽도 잎 말린 거, 그리고 뿌리가루. 꽤 많이 사가셨어. 관상용이라면서 왜 뿌리까지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 내용을 몰래 사진 찍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최미란 협죽도 잎 및 뿌리가루 500지 구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관상용이 아니라 식용, 그것도 독사용으로 쓰기 위한 양이었습니다. 우진은 서둘러 농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윤 여사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윤 여사의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미란이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독을 타먹이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우진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붉은 노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성북동 저택. 윤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들어와 차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생신이잖아요. 기운 차리셔야죠. 이거 드세요. 윤 여사는 미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미란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살이. 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독이 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마시는 척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윤 여사는 차를 마시는 신용을 하다가 몰래 화분에 쏟아버렸습니다.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미란이 나가자 윤 여사는 베개 밑에서 우진이 준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우진아, 서둘러다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성북동 명성그룹 윤정희 여사의 고이연. 대한민국 정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원은 수백 송이의 장미와 샹들리에로 장식되었고 최고급 뷔페와 샴페인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사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윤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윤 여사의 곁을 지키며 세상 둘도 없는 효부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윤 여사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미란이 윤 여사에게 특별히 준비한 차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달인 귀한 약차예요. 오늘 같은 날 기운 차리셔야죠. 찻잔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 숨겨진 죽음의 냄새를. 윤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폭로해야 할까? 아니면 결정적인 증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우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의심만 살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차 드시면 안 됩니다. 정원 입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달려오는 한 청년.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흙투성이 신발. 화려한 파티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습니다. 저놈 뭐야? 경비,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진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우진은 헐떡이며 윤 여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윤 여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놔두세요. 제가 불렀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천안 세탁소 청년이 감히 회장님 생신 파티에 난입하다니. 우진은 미란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매수한 그 독초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우진이 내민 것은 핸드폰 사진과 녹음기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란이 협죽돌을 구매한 장부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란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조작질이야? 여보, 빨리 쫓아내. 남편 기석이 당황하여 달려왔지만 윤 여사의 눈빛에 압도되어 멈칫했습니다. 우진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우진이 미란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수건, 아까 찻잔 닦으실 때 쓰셨죠? 거기에도 묻어 있을 겁니다. 독초가루가. 미란이 황급히 손수건을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 여사가 손을 뻗어 미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리 내놔라. 평소 힘없던 노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쇠갈고리 같은 악력이었습니다.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윤 여사는 손수건을 빼앗아 코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냄새. 우진이 말했던 그 비릿하고
달콤한 아몬드 냄새, 그리고 자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렸던 죽음의 향기. 윤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미란아, 내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윤 여사. 파티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왜? 우진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란이 마지막 발악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 기석도 공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진은 윤 여사의 휠체어를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내놔, 이 도둑놈아. 내 손수건 내놔. 미란이 발악하며 우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악력은 무서웠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에는 핏줄이 섰고 눈빛은 서슬퍼랬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윤 여사의 호통이 파티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미란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명성그룹 며느리야. 미란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미란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이제 죽음의 냄새뿐만 아니라 공포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식은땀, 오줌 지린내, 그리고 썩은 살 같은 절망의 냄새.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우진은 미란이 구매한 독초장부 사진과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입니다. 이 여자가 독초를 샀어요. 그리고 우진이 윤 여사 손에 들린 손수건을 가리켰습니다. 저 손수건, 아까 찻잔 닦을 때 썼습니다. 거기에도 독초 가루가 묻어 있을 겁니다. 경찰이 윤 여사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받았습니다. 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넘겼습니다. 부탁하네.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는지 확인해 주게. 경찰은 즉석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수시약을 손수건에 떨어뜨리자 하얀 천이 순식간에 검붉게 변했습니다. 독성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협죽도 성분 같은데요? 맹독입니다. 파티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은 입을 막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니. 저 착한 척하더니 속은 시꺼먼네. 미라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모함이에요. 저 세탁소 놈이 꾸민 짓이에요. 그녀는 끝까지 우진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기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미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여보, 나 좀 구해줘. 당신도 알잖아. 빚 갚으려고 그런 거잖아.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기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기석아, 너도 알고 있었니? 기석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윤 여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 우진은 윤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윤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미란이 연행되는 동안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명성그룹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죗값을 달게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줬어. 우진은 윤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 여사는 결심한 듯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김 집사, 변호사 불러요. 유 원장 다시 써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우진은 윤 여사의 곁을 지키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 윤 여사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혼해라.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거라. 고희연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윤정의 여사는 성북동 저택 거실에 아들 기석을 불러 앉혔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며느리 미라는 유치장에 갇혀 조사를 받고 있었고 기석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기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란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도박 빚 때문에 눈이 멀어서. 윤 여사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평소 아들을 끔찍이 아끼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서가 건넨 서류 봉투를 기석 앞에 던졌습니다. 내가 쓴 사채 빚, 그리고 회사 공금 횡령한 내역이다. 기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 우진이가 찾아줬다. 내가 미란이랑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도 다 여기 있어. 우진은 윤 여사의 곁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독초 구입 내역뿐만 아니라 기석의 도박빚과 횡령 내역까지 모두 조사해 윤 여사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기석은 우진을 노려보았지만 우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석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윤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돈 때문에 어미를 죽이려 한 페르나일 뿐이야. 윤 여사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하세요. 그리고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놈들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기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어머니의 사랑도. 다음 날 검찰은 미란을 살인 미수 및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석 역시 존속 살해 예비 음모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명성그룹의 황태자 부부가 나란히 포승줄에 묶이는 모습이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세상은 경악했고 윤 여사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우진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미란의 독초 구입 내역과 기석의 도박빚 독촉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요. 우진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라는 최후 진술에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님을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편찮으시게 해서 유산만 좀 미리 받으려고. 뻔뻔한 변명에 판사조차 혀를 찼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미라는 징역 15년, 기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탓하며 추태를 부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판결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우진이 윤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윤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구나. 그녀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진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도 영영 괴물이 되었겠지.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윤 여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있어. 우진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려는 걸까요? 이게 전부 제 것이라고요? 법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윤정희 여사는 우진을 성북동 저택의 별채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평소 아무도 들이지 않던 윤 여사의 개인 연구실이었습니다. 안에는 수백 가지의 향료와 약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은은한 허브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젊었을 때 향수를 만들던 곳이란다. 잊고 살았는데 내 덕분에 다시 기억이 났어. 윤 여사는 우진에게 낡은 가죽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윤 여사가 평생 연구해온 향기 제조법이 담긴 비법서였습니다. 우진아, 너는 냄새를 맡는 재주가 남다르더구나. 독초 냄새를 단번에 알아차릴 정도니.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저 그 재주를 썩히지 마라. 내가 너를 후원하마. 프랑스로 유학 가서 제대로 된 조향사가 되어라. 우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향사. 냄새라면 지긋지긋한 세탁소일밖에 몰랐던 그에게 향기를 만드는 예술가가 되라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아니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내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녀석이야. 윤 여사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고 내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을 게다.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과 사랑. 윤 여사는 그에게 부모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몇 달 뒤 우진은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윤 여사가 마련해준 장학금으로 세계적인 조향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윤 여사를 배웅하며 우진은 다짐했습니다. 사모님,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사모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윤 여사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건강히 다녀오거라. 내가 만든 향수, 제일 먼저 내가 써보마. 3년 후 우진은 세계적인 조향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가 만든 첫 번째 향수의 이름은 은혜라는 의미의 그레이스였습니다. 윤 여사를 생각하며 만든 따뜻하고 기품 있는 향기였습니다. 우진은 그 향수를 윤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사모님, 약속 지켰습니다. 윤 여사는 향수를 뿌리며 감격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향기구나. 내 마음이 느껴진다. 우진은 윤 여사의 곁에서 든든한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탁소 청년에서 세계적인 조향사로 거듭난 우진의 이야기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우진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것이다. 우진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코트에서 났던 죽음의 냄새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 냄새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밝히고 은혜를 갚을 기회. 우진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향기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윤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향기는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내 재미있는 다른 사연들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